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팀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팀이 불리한 상황에서 어떤 특정 1인이 활약해서 게임을 승리로 이끄는 걸 소위 캐리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하죠. 그리고 올해 초 이런 캐리라는 개념을 대입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임 주식이 하나 있었는데, 정말 잘 만든 게임 하나가 이 주식을 캐리하면서 올해 첫날, 그러니까 1월 첫 거래일 기준으로 주가가 무려 855%나 상승했습니다. 그렇게 이 엄청난 캐리를 받은 기업은 바로 데브시스터즈라는 기업으로서, 그 활약의 배경에는 쿠키런이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브시스터즈라는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단숨에 단일 게임 하나로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고 어떤 경제적 혜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게임을 제작하고 배급하는 회사가 있고, 두 번째는 만들어진 게임을 유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유형에 따라 PC 게임, 모바일 게임, 콘솔 게임, 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PC 게임은 컴퓨터 게임, 모바일 게임은 핸드폰 게임, 콘솔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아케이드 게임은 오락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작년에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이 그전에도 계속 성장은 하고 있었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계기로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 아시아 지역의 성장률이 유독 두드러졌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심플한데, 이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게임을 많이 즐겨한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아시아는 전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의 6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성장률 역시 매년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이 과거와 조금 달라진 게, 과거에는 게임만 흥행하면 대박이다 라고 했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잘 만든 게임을 통해서 IP를 확장하려는 추세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IP란 인터넷 네트워크 단말기 주소를 뜻하는 게 아니고 지식재산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만화 캐릭터 중에 슈퍼배드라는 걸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이름은 몰라도 이 캐릭터의 이미지는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 슈퍼배드로 만든 만화 영화는 상영 이후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는데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짧은 한두 시간의 상영 시간 내에 한정된 스토리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 시리즈물로 연이어 출시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가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창 인기가 유지된 이 상태에서 해당 캐릭터를 활용해 다른 창작물을 만들어낸다면 어떨까요? 아마 이러한 인기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더 넓은 팬덤을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슈퍼배드의 경우 몇 년 후에 이 슈퍼배드 미니언 러쉬라는 레이싱 게임을 출시했는데, 전 세계에서 다운로드한 건수가 무려 5억 회나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 게임을 접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사실 특별한 건 없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 슈퍼배드라는 엄청난 임팩트 있는 캐릭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단순하게 한 가지의 플랫폼에서 상품, 즉 IP를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켜서 유통하면 효율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영화 산업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었는데, 잘 만든 하나의 게임을 론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IP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성장성까지 바라보는 움직임이 실제로 주식시장에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오늘 주제인 데브시스터즈가 가지고 있는 IP인 이 쿠키런의 혜자는 어디에 있고, 추후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 데브시스터즈에게 있어서 쿠키런은 회사의 그 자체, 즉 DNA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쿠키런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쿠키런은 지난 2013년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 당시 쿠키런 for 카카오라는 게임이 엄청나게 대박을 쳤고, 이를 계기로 데브시스터즈는 2014년 10월에 코스닥에 상장하게 됩니다.
아마 이 시장 참여자라면 아시겠지만 최근 상장한 이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로 인해 승승장구를 해오면서 이 코스피에 입성한 것처럼 데브시스터즈 역시 쿠키런으로 인해 승승장구하면서 코스닥에 입성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쿠키런의 인기가 사그라들었고 그 이후에 출시된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역시 큰 반응을 얻지 못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이 올해 초에 이 오랜 부진을 한 번에 씻어내리게 해준 쿠키런 킹덤이 초대박을 치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수직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실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쿠키런이라는 캐릭터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캐릭터가 아니라 이미 기존에 출시가 됐고 한번 인기가 식은 캐릭터인데 그러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지지부진했던 쿠키런의 인기의 온도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건 바로 이 코로나 때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던 MZ세대들, 즉 1980년도에서 2000년대생들이 이 게임을 하는 주류 유저가 됐고 특히나 그 가운데 여성 유저들에게 이 쿠키런이라는 IP가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해야 할 것들이 다양한데요. 게임 내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기도 하고 다양한 왕국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얼핏 생각을 해보면 이 쿠키 왕국이 뭐 대단하다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쿠키런 킹덤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유저들이 오랜 기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아주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놓았다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이 한국인들은 지루하고 따분한 걸 싫어하는데 이런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안성맞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방식으로 왕국 꾸미기와 전투라는 이원화된 방식의 게임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먼저 왕국 꾸미기라는 건 자신의 왕국을 취향에 맞게 꾸미는 것으로 이 모드에서는 건물 건설과 재료 생산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완료되는 과정까지 유저들은 전투 모드로 전환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 모드라는 건 쿠키들을 이 전투에 보내 성장을 시키는 것으로서 중간중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왕국 꾸미기를 열심히 하려면 전투를 해야 하고 돈을 벌어서 왕국을 예쁘게 지어야 한다라는 로직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자동 전투만 돌릴 게 아니라 전투를 돌리는데 그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쿠키들이 강해지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멋진 왕국을 갖기 위해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대다수가 공감을 못하실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임 업계의 격언 중에 하나는 장기 흥행을 하려면 여성 유저를 사로잡아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쿠키런 킹덤을 하는 연령대를 보면 전 연령대 구간에서 여성 유저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물론 캐릭터가 귀엽다라는 부분 역시도 여성 유저들에게 인기몰이를 하는데 크게 한몫했을 것이며 그리고 이런 여성 유저들이 단순하게 이 게임을 즐기기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질, 즉 현금으로 게임 머니를 사는 행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25세에서 29세 여성이 모바일 게임에 현금 결제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쿠키런 킹덤에서 여성 유저들은 어떠한 부분들 때문에 이 현질까지 했던 걸까요? 첫 번째로는 이 새로운 캐릭터들을 쉽게 얻기 위해서는 현질을 해야 하는데 시간 투자 대비해서 더 빨리 좋은 캐릭터를 얻어야 더 빨리 멋진 왕국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며 왕국을 더 넓은 땅에 짓기 위해서는 땅 역시도 현질을 통해서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 유저들 같은 경우 이 보다 빨리 멋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현질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개인의 편차가 있겠지만 게임을 좀 더 오래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여성 유저들의 경우 게임 선택이 굉장히 까다롭고 일단 한번 정착해서 과금을 하면 쉽게 게임을 그만두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에 더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다양한 쿠키를 출시하면서 이 업데이트가 되는 귀여운 콘텐츠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흥미를 느끼는 것 역시 해당 게임을 계속하는 이유가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총 정리를 해보면 올해 초 이 데브시스터즈의 주가를 견인한 쿠키런 킹덤의 첫 번째 해자는
다양하고 새로운 걸 찾는 이 MZ 세대들이 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자동 전투만 돌려놓는 게임이 아니라 이원화된 게임 설정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두 번째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신규 쿠키 출시에 따른 이 여성 유저들의 이탈 방지와 과금을 통해서 꾸준히 게임을 즐기려는 태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출시 이후 반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도 이 지속적인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앞으로 데브시스터즈의 주가의 흐름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큰 흐름에서 보면 굉장히 심플한데, 긍정적인 부면으로는 쿠키런 킹덤의 인기가 꾸준히 유지되는 가운데 조만간 출시될 신작에 대한 기대감 역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비관적인 관점이라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게임주는 크게 신작 모멘텀, 실적 모멘텀, 밸류에이션이 주가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인데, 현재 데브시스터즈의 경우 쿠키런 킹덤이 앞으로도 꾸준히 실적 모멘텀 역할을 해주면서 조만간 출시될 이 쿠키런 오븐 스매시가 이 신작 모멘텀으로 부각이 된다면 현재 높은 위치에 있는 주가는 또 한 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더 주가가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예로 말씀을 드렸던 슈퍼배드의 경우처럼 쿠키런이라는 귀엽고 널리 알려진 IP를 활용한 제2의 사업과 제3의 사업이 출시돼서 성공을 거둔다면 이에 따른 효과는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이 IP 사업 같은 경우 인지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닌 게, 과거의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유명 IP를 토대로 메이플 블리츠 X라는 신규 게임을 출시한 적이 있는데요. 초기에는 게임 순위 5위를 기록하는 등 대중의 관심을 받았지만 지나치게 식상한 양산형 카드게임이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하락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브시스터즈 역시 쿠키런이라는 대중적인 IP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선례를 밟지 않으리라는 보증은 없는 거겠죠. 최근 이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 이 중국의 자국 내 출산율 문제로 인해 이 게임 산업을 규제하기로 하면서 일시적으로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의 트렌드는 자동화 시대로 바뀌고 있는 만큼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결국 남은 시간에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모바일 게임일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데브시스터즈 역시 이 쿠키런이라는 IP가 이 슈퍼배드와 같이 대세 캐릭터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잘 지켜봅시다. 오늘은 데브시스터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에 링크로 입장을 하시면 장중에도 수많은 피드백과 이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